오늘은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1권 고대 철학 1부 소크라테스 이전에 제5장 파르메니데스에 관련된 장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유명하다고 해야 할까요? 유명하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좀 헷갈립니다. 저는 파르메니데스란 이름에 익숙합니다. 2000년 동안 주로 형이상학적 철학을 발전시킨 서양 철학의 아버지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플라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철학적인 작업들이 있었고 그 작업들을 계승해서 이제 플라톤이 더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언급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학 공식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긴 하지만 철학 쪽에서는 그리 언급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헤라클레토스의 반대편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파르메니데스를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두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헤라클레이토스 쪽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서양 철학이 파르메니데스 쪽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파르메니데스는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있는 파르메니데스의 그림입니다. 물론 상상해서 그렸겠죠. 전체 샷을 한번 보면 파르메니데스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파르메니데스도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5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러셀은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젊은 시절 기원전 450년경에 당시 노인이었던 파르메니데스와 대담을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의 대담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지 않아도 명명백백하지만 플라톤 자신이 파르메니데스 학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추론해도 좋으리라.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 철학을 형성하게 된 맥락을 따져보면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파르메니데스의 학설은 자연론이라는 시에서 설명된다고 합니다. 그는 감각이란 본질이 아니고 일종의 환상이며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자라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고, 더 원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일자가 이제 유일하게 참된 존재이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는 무한 존재로서 분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를 분할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일자 안에는 어떤 대립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뜨겁다, 차갑다, 이게 대립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고, 파르메니데스의 관점에서는 뜨겁다와 차갑다가 아니라 뜨겁다와 뜨겁지 않다가 있을 뿐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일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특이하게도 파르메니데스는 일자는 구형이라고, 구형을 띠고 있다고, 그런 모양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파르메니데스는 사유와 언어에서 시작해서 세계 전체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시도를 한 첫 번째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파르메니데스가 한 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논리적이라고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러셀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논증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된다. 당신이 생각할 때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당신이 명사를 하나 사용할 때 명사는 어떤 존재에 대한 명사여야 한다. 따라서 사유와 언어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꼭 필요하다. 또 당신은 어떤 사물에 대해 이때나 저때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므로 사유의 대상이나 말하려는 대상은 무엇이든 항상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변화란 존재하게 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사물에서 일어나므로 변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언어나 사유의 대상이 항상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러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러한 주장에 어떠한 진리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자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역시나 말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러셀은 어떤 사람이 조지 워싱턴을 언급하면서 말을 한다면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말의 대상인 조지 워싱턴이 지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파르메니데스 주장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자는 아예 말이 안 돼요. 조지 워싱턴이 지금 존재해야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이제 후자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후자의 관점에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역시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말장난은 중간중간에 가정한 전제들의 오류가 없어야 그나마 이제 논리적으로 안정된 결론에 이르는데 그러한 검증 과정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검토할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후 철학이 꽤 현대에 이른 시기까지도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수용한 사상은 역설의 극단을 보여준 모든 변화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실체의 불멸성이었다. 실체라는 말은 바로 뒤를 이은 후계자들에게 분명하게 사용되진 않았으나 그 개념은 이미 그들의 사변 속에 드러나 있다. 실체는 변하는 수요들이 부여되는 지속하는 주어로 가정되었다. 실체는 있는 그대로 2000년 이상 존속하면서 철학, 물리학, 심리학, 신학의 근본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사실 인간은 실체 또는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왔습니다. 적어도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딸기 그림을 올려놨는데 딸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딸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질,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 왔지만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18세기에 이제 칸트가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20세기에 이제 후설의 현상학이 나타나면서 그 주장은 더 힘을 받았습니다. 실체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체이든 아니면 세상의 실체이든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따라서 실체나 본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그래도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실체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상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체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실. 파르메니데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